제가 이번에 난생 처음으로 피포 페인팅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피포 페인팅이 뭐냐면 정해진 번호에 맞춰서 채색하는 DIY 그림을 뜻하는데 주로 유명 화가의 명화 작품에 아크릴 물감이나 유화 물감을 칠해서 그림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림을 아예 모르는 미술 초보자도 손재주가 없는 똥손도 누구나 멋진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피포 페인팅 세트를 구매하면 이렇게 그림이 스케치된 캔버스와 해당 그림을 색칠할 수 있는 소량의 물감과 붓이 들어 있습니다. 물감에는 컬러별로 번호가 붙어 있고 해당 컬러를 사용하는 그림의 영역에도 각 물감에 번호가 써 있어서 번호대로 물감을 찾아서 색칠만 해주면 되는 그림 그리기 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포 페인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캔버스 모서리 옆면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고 작업을 하면 옆면에 채색한 부분이 지저분하게 삐져나와도 나중에 테이프를 제거했을 때 캔버스 옆면이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됩니다. 몇 년 전에 한창 힐링 열풍에 컬러링 취미가 유행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당시에 컬러링 북을 사서 종이에 색연필로 칠하는 컬러링은 해봤는데 이렇게 캔버스에 색칠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술 전공자도 아니고 어릴 때 미술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어서 학교 미술 시간에 수채화 물감이나 포스터 물감은 써봤지만 아크릴 물감은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번호대로 색칠하는 이 피포 페인팅 자체도 이번에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왕초보 입문자잖아요. 근데 결국 어찌어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관심이 있다면 주저없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해본 취미에 도전하는 걸 원래 좀 즐기는 편이라서 이번에 설레는 마음으로 피포 페인팅에 도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피포 페인팅의 스케치는 이미 완성된 그림에서 같은 컬러끼리 영역을 추출하고 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 영역에 선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케치 라인보다 선이 훨씬 복잡해요. 또 그림의 라인이 깔끔하게 떨어지면 조금 덜 복잡할 텐데 특히나 이런 풍경화 같은 경우는 나무의 초록색만 해도 종류가 많아서 그걸 일일이 쪼개놨기 때문에 색칠할 영역이 엄청 깨알같이 작고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나 구름, 자연 같은 경우는 꼭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서 색칠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는 최대한 원화에 가깝게 색칠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선을 삐져나가지 않게 정확하게 채색하려고 했고 물감 번호도 시키는 대로 채색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정직하게 채색해야 된다는 약간의 강박이 작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는 빨리 완성하고 싶어서 대충 칠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애초에 이 피포 페인팅은 빨리 완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채색 과정을 즐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힘들면 그만하고 빨리 완성하려는 조급함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이 힘들고 여기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냥 처음부터 완성된 그림을 사서 걸어놓는 게 현명한 방법이었겠죠. 그래도 색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번 앉아서 색칠하다 보면 2시간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이 그림을 완성하는데 대략 하루에 4시간씩 한 4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시간으로 치면 총 16시간 정도 걸린 셈인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요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쓸데없는 생각을 비워내고 머릿속을 좀 쉬게 하고 싶다면 피포 페인팅 한번 도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잡생각 날리는 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이가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집에서 너무 심심해하길래 처음에 다이소에서 작은 피포 페인팅 키트를 팔길래 사다 줬더니 엄청 집중을 잘하고 색칠하면서 시간을 잘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크기가 크고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걸 사주려고 온라인에서 찾아보다가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것도 사주고 제 것도 따로 구매를 해서 각자 도와주지 않고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구매하실 때는 피포 페인팅이라고 검색해도 되지만 DIY 명화 그리기라고 검색하면 정말 다양한 작품이 많이 나옵니다. 캔버스 크기는 40에 50cm짜리가 가장 많았는데 가정에서 걸어놓기 가장 무난한 그림 크기 같아요. 아이에게는 선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웃는 꽃들이라는 작품 키트를 사주고 저는 평소에 좋아하던 작가인 그랜마 모지스의 봄이라는 작품의 피포 페인팅 키트를 샀는데요. 난이도가 심하게 높아 보였지만 그래도 기왕 색칠하는 거 마음에 드는 그림을 걸어놓고 싶어서 싱그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린 컬러가 많이 들어가는 이 작품으로 골랐습니다. 이 작품의 원작 화가인 그랜마 모지스는 70대에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거의 100살까지 정말 많은 그림을 남긴 미국
대한민국의 국민 할머니 화가인데요. 저는 모지스 할머니가 쓴 책도 전에 2권 읽어봤는데 진짜 그 책을 읽고 그림을 당장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야, 나이 핑계대고 항상 뭐든 미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뼈 때리는 자극과 동기부여 얻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모지스 할머니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피포 페인팅 한번 해보고 나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저만의 팁을 조금 드리자면 물감에 번호 순서대로 색칠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장 연한 색부터 골라서 칠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야 연한 색이 삐져나가도 나중에 어두운 색으로 덧칠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영역에서부터 점점 좁은 영역으로 골라서 칠하는 게 편하고, 번호가 너무 안 보이면 한 번에 다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나중에 보이면 칠해야지 하고 넘어가세요. 한 컬러를 한 번에 다 칠하려면 숫자 찾다가 눈 빠지거든요. 그 다음 같은 번호를 칠할 때는 그림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칠해야 손에 물감이 묻지 않습니다. 이건 오른손잡이 기준이니까 왼손잡이는 반대로 오른쪽 위부터 왼쪽 아래로 칠해나가는 게 좋겠죠. 붓은 작은 납작붓 2개랑 세필붓 2개가 들어있었는데 세필붓은 붓 자체에 탄력이 없어서 칠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납작붓으로 대부분 다 칠했고, 진짜 깨알 같은 영역을 칠할 때는 세필붓 끝을 가위로 잘라서 좀 뭉툭하게 만든 다음에 칠해줬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나 구름처럼 너무 연한 색의 경우에는 아무리 칠해도 숫자가 보여서 마른 다음에 숫자 부분에 계속 덧칠을 해서 숫자를 가려줬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다 보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물감만 찍어서 꾸덕하게 표현을 하면 약간의 입체감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캔버스에 물감을 써서 그림을 완성해 본 후에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는 게 완전 아날로그 전통 방식이잖아요. 요즘은 거의 다 디지털 드로잉을 하는데 우리가 아이패드에서 디지털 드로잉을 하고 색칠하면 얼마나 편해요. 물감 비용도 안 들고 색칠할 영역에 컬러를 드래그만 하면 깔끔하게 마술처럼 색을 입혀주잖아요. 근데 이건 액정 화면이 아닌 캔버스 표면에다가 직접 물감을 찍어서 디지털 펜슬이 아닌 실제 붓터치로 색을 입히는 손맛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왜 낚시에 입문한 초보자가 한번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손맛을 알면 그때부터 낚시의 매력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또 음식 같은 경우도 정확한 계량과 조리도구로 버무리는 요리의 맛도 있지만 할머니들이 계량 없이 대충 손으로 버무리는 요리의 손맛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요. 저는 디지털 드로잉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붓터치로 색칠을 해보면서 캔버스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데도 손맛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그림 손맛을 이번에 조금은 맛보게 된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루에 1시간씩 취미로 피포 페인팅을 한다면 아무리 바쁜 사람도 한 달에 작품 1개씩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욕심을 내보면 남의 그림 색칠하는 걸 넘어서 캔버스에 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기를 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전현무 그림 전시회 다녀와서 느끼기도 했지만 그림이라는 게 꼭 미술을 전공해야 되고 어릴 때 시작해야 되고 비싼 학원에서 배워야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림에 도전은 하고 싶지만 캔버스에 직접 그리기는 겁이 난다면 저처럼 피포 페인팅으로 입문해서 손맛을 먼저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지스 할머니 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프로 엔잡러 오호랄라였습니다.